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저께 테슬라에서 큰 행사가 하나 있었죠. 투자자의 날이라고 해서 인베스터스 데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창하게 마스터 플랜 3를 내놓으면서 사람들한테 큰 기대감을 주었는데, 지금 하루 지나고 나서 평가는 그리 좋지가 않네요. 사람들이 제일 원했던 반값 테슬라 얘기는 안 나왔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비전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의 약간 그 어려운 상황을 국면을 타개할 만한 획기적인 것은 나오지 못했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빠졌죠. 테슬라를 긴 안목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간단하게. 일단 사실 이번 저는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테슬라 주식은 거의 뭐 2년 전쯤에 잠깐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로 이제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요. 작년 내내 제 블로그에서 말했지만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뭐든 다 떨어질 거다. 시대가 변했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금년 12월, 작년 12월이 최악이었죠, 테슬라한테. 사실은 테슬라가 제가 이렇게 꾸준히 테슬라 자료를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이게 아직 공개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테슬라의 애정은 있거든요. 저도 어떤 그 신세대의 앞으로의 세대에 이렇게 새로운 스타로 탄생한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자꾸 여러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듯이 저도 이제 이 사람의 그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중국 판매가 거의 뭐 44% 급감해가지고 테슬라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죠, 그때. 그러죠? 네. 테슬라 주식을 한번 볼까요? 몇 달간 안 보다가 방금 전에 제가 한번 새롭게 좀 봤습니다. 테슬라 주식인 주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1월달 내내 굉장히 무섭게 올랐죠. 사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전체 전고 최고점, 그 최고점에서 떨어진 거하고 보면은 아직 그 피보나치의 38.2% 되돌림도 못 이뤘어요. 사실은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어쨌든 1월달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 보시죠? 거래량이 여기서 빵 터졌네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그러죠? 근데 이게 진짜 거래량이 아니었다는 거죠. 쇼 커버링이 거의 80%까지도, 그리고 날마다 만기 기한이 채 하루가 안 되는 Zero Days to Expiration, 그런 것들이 50%까지도 판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 들어온 거래량은 진짜 거래량이 아니고 상당수, 제가 볼 땐 거의 반 이상이 허수라고 봅니다. 예. 그 쇼커버링 때문에 억지로 사고 팔아야 했던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래량은 지금 이거는 우리가 깜빡 속기 뒤통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주가는 올랐어요. 특히 이날 빵 터졌네요. 여기 보십시오. 이때가 언제입니까? 1월 27일 날 빵 터졌어요. 테슬라가 쭉 올라왔지만 요 밑에서부터 테슬라를 사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사실 그 전부터 테슬라가 꼭 오를 거라는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물타기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테슬라에서 발을 빼고 있다가 다시 오를 건가 하고 마음을 이제 사람들이 슬슬 쳐다보기 시작한 거는 제가 볼 때는 1월 20일 정도부터라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부터
언론이 왜냐면 이때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떠들었거든요. 1월 중순부터. 여태까지는 좀 못 믿어 하다가 1월 중순 이후로 시나리오도 바뀌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를 많이 언론도 엄청 띄워줬고요. 미국 시장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번 1월은 나스닥이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작년 내내 놀림감이 되었던 아크 인베스터의 캐시우드 할머니조차도 저번 1월 달에 가장 주목받는 스타로 다시 태어났었죠.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슬슬 들어가도 될까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빵 뜨죠. 거래량도 제일 많이 뜨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사람들입니다. 테슬라 괜찮겠는데 하고 간을 봤다는 거죠. 사실은 이때 또 많은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거죠. 충분히 오른 것 같으니까 털래 이거 보고 그랬겠죠. 51선 보고 그 사람들은 근데 뒤늦게 더 올라가네 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입맛 다시면서 너무 일찍 털었나 하면서 관망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하면서 더 이상 못 오르다가 이제 투자자의 날 그 행사 이후로 실망하면서 조금 갭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도 이미 더 이상 못 오르고 앞으로 여차하면 떨어지겠다라는 신호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차트 조금 보시는 분들은 이미 뭐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디 보고요? 제가 차트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으니까 기술적 캔들 분석이나 그런 거는 기본만 이렇게 알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 맹신하진 않는다고 했죠. 근데 제법 잘 들어맞는 게 바로 다이버전스 현상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미 이때부터 이렇게 꺾이잖아요. 거래량은. 그러죠? 그런데 차트는 많이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되고요. 정확한 거는 보조지표에서 여기 보면은 보조지표가 이제 저는 RSI하고 머니플로우하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이제 제일 짧은 것만 보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세 개가 이렇게 가장 높이 여기 보면은 고점을 쳤단 말이에요. 과매수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주가는 여기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이버전스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상승력이 없고 힘이 빠지거나 내려올 수도 있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거 보셨을 때는 거의 뭐 2월 중순부터는 발 빼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라 봐요. 이런 거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인베스터 데이 그 투자자의 날 행사도 있지만 관망했다가 뒤늦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지금 차트의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얘기겠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나는 그런 거 안 본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확신이 있는 분들은 뭐 자기만의 포지션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테슬라가 1월 동안 어쨌든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테슬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굉장히 1년 내내 비관적인 컨셉을 재작년 말부터 사실은 유지를 했고요. 그게 중간중간에 엄청난 데드캣 바운스도 있었고 액면 분할도 있었지만 결국은 좀 안타깝게도 제 예상대로 그대로 작년 12월까지는 흘러갔었죠. 그리고 이제 금년 1월에는 저도 사실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 크게 뜨리라고는. 모든 주가가 한 달 동안 떴고요. 그러나 이제 2월 초부터 연준의 전술도 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도 곧 그 연준의 미국 정부 행정부의 전환 변수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오면 그 변화의 시장이 또 맥없이 끌려갈 수도 있다. 뭔가 좀 변한 것 같다 얘기를 했죠. 실제 시장에서 채권하고 환율 같은 거는 2월 초부터 엄청나게 방향을 역방향으로 잡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만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하면서 버티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 버티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난 영상과 글들에서 2월 중순까지 움직임을 마지막 설거지를 위해서 막차를 태우는 것 같다. 조심하자 했죠. 이게 지금 나스닥 종합입니다. 그 이후로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점점점 힘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죠. 근데 오늘은 지금은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할 겁니다. 테슬라는 오히려 빠지기보다는 횡보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이버전스 현상은 나오고 있었다는 건데, 자, 테슬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할 말은 요거 이제 제가 좀 이따 공개를 해 놓을 건데, 꾸준히 테슬라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투자자 날까지 제가 이렇게 모아오면서 여러 기사들을 스크랩하면서 제 생각도 가끔 적어놨는데, 이거 다 얘기하려면 또 3시간 넘게 걸리고요.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전기차 시장의 전체 파이가 처음 재작년 작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시장이 한없이 커져야 테슬라가 거기서 먼저 독점적으로 1위 자리를 계속 늘려가면서 판매량이 늘어날 텐데, 전기차 시장이 작아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전 세계 시장이 경기 침체의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고요. 그러면 자동차의 판매량도 무한히 늘어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2030년까지 뭐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차 다 퇴출하겠다. 전부 전기차만 쓰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우리도 그렇게 많이 바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적 나온 기사냐면 작년 12월 2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것만 봐도 2030년까지 전기차 신차 비중을 자동차 업체들이 70%까지 늘리겠다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그 반밖에 안 되는 40%로 전부 하향 전망을 때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 해보니까 자기들의 꿈과 예상과 계획과 달리 전기차로 전체를 전환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공급망 이슈도 있으니까 그만한 투자를 자동차 업체들에서 쉽게 못해요. 그래서 전기차로의 변환 속도는 지금은 이미 작년과 달리 굉장히 많이 우리가 예상하고 과감히 우리가 예고했던 대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 시장이 변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이제는 처음보다는 느려질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작아지는 시장 파이 안에서도 경쟁자는 무한하게 늘어났죠. 지금 뭐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신차들을 지금 막 드디어 내놓고 있잖아요. 물론 그거를 지금 테슬라는 가격 인하 경쟁, 할인 정책으로 지금 다 찍어 누르면서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내연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전기차로의 변환 속도가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막강한 자동차 업체들 대신 걔네들이 자동차 만들면 그 자동차의 완성도는 몇십 년 동안 차를 만들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훨씬 월등하게 앞지르죠. 디자인도 더 멋있고 안에 옵션도 많고 차가 타보면 일단 너무 틀려요. 품질이. 예를 들면 벤츠나 BMW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진짜 멋진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아무리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해서 좀 더 싸다고 해도 큰 차를 자기 뭐 경기 침체 기간에도 큰 차를 좋은 차를 사는데 이렇게 망설이지 않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굳이 테슬라를 살까요? 굳이 테슬라를 사려면 테슬라가 애플처럼 명품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약발이 처음 테슬라 나올 때는 얼리 어답터부터 해가지고 야, 이 전기차 새로 나온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던 새로운 자동차가 났네 하고 열심히 타고 연예인들도 사고 다들 젊은 분들도 사고 하셨지만, 이제 그 약발이 처음 개업발이죠. 시들해지고 전기차가 이렇게 흔해진 세상이 되면 꼭 테슬라만 고집해야 되나? 좀 더 이쁘고 타보니까 성능면에선 큰 차이가 없는데 훨씬 여러 가지 편의사양이나 디자인도 좋고 한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테슬라가 자기의 충실한 고객들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는 전기차 시장 안에서 테슬라만의 독점적인 점유율이 이미 작년부터 무너졌어요. 알고 계시죠?
작년 말에 이미 중국에서 중국 고유의 전기차 브랜드들이 테슬라의 판매량을 앞질러 갖고 테슬라는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중국 전기차를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우리가 엄청 무시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품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내수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팔기도 하지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판매량도 지금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가 거의 미국은 전기차 개발하는데 굉장히 늦게 시작하고 테슬라만이 시작하고 다른 업체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전기차 업체가 다 뺏었고 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또 약진하는 중국 전기차만큼 빠르게 약진할 수 있었던 데가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였어요. 훨씬 잘 만들었고 처음에는 뭐 배터리 가지고 몇백 킬로를 가냐면 테슬라를 못 이긴다 하지만 점점 그 거리도 비슷해지고 그 외에 타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훨씬 더 괜찮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와 함께해서 3대 메이커가 돼가지고 선점에서 잡아갈 수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걸 누가 죽여놨나요? 저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블로그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팝 음악 굉장히 좋아하고요. 미국 문화 빠돌입니다. 예. 절대 미국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예. 중국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차를 미국의 바이든이 IRA 감축법을 들고 오면서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자기네 미국 전기차만 받게 그런 식으로 돌려놔가지고 바로 작년 11월부터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이 뚝 꺾여버렸죠.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도 판매량을 테슬라의 가장 큰 판매를 해주는 곳이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이 크게 작년에 점유율을 뺏겼고 앞으로 계속 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를 뺏기는 걸 보이는 순간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가격 할인을 해가지고 1월 달에 선방을 했죠. 그런데 그게 작년에 이제 중국도 금년에 들어와서는 점차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없앱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모든 전기차 업체가 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보조금 제도가 살아있을 때 한 대라도 더 팔자 해갖고 엄청 밀어내시기로 막 할인을 하면서 때리면서 팔았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막 금년 1월에 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우리 전기차 엄청나게 많이 팔려고 앞으로 주문량도 막 몰려있다 했는데 예, 그거는 다른 전기차 중국에 있는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이제 그 작년 말 밀어내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중국 안에서도 줄어든다 그런 거하고 중국에서도 리오프닝은 됐지만 국민들이 저축만 하고 돈을 안 쓰려고 하죠 지금. 예. 왜냐하면 중국 경기도 그렇게 쉽게 살아날지 회복이 잘 모르겠고 중국 사람들도 지금 부동산에 많이 물려 있어요. 자기 자산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쓸데없는 소비 안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미국에서는 필수 소비재죠. 그거 없으면 어디 다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넓은 땅을. 하지만 이 아시아에서만 해도 이거는 임의 소비재예요. 없어도 그만입니다.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기엔 그만큼 안 사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2월 지났는데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뚝 떨어져 반토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테슬라만 용 써서 다시 살아날까요? 이미 작년 말에도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방에 공장은 많이 짓고 있죠. 멕시코에도 이번에 또 이제 공장을 새로 기가 팩토리를 짓게 했고요. 많이 찍어내가지고 앞으로 누구보다 빨리 생산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다른 차들은 한참 기다리고 신모델도 없는데 자기들 것만 나오게 해서 소비자들이 사게 만들겠다 하는 건데 그만큼 사줄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격 할인 경쟁인데 이것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대충 아실 겁니다. 이건 양날의 검이죠. 왜냐하면 가격을 만약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반으로 낮춘다면 2배는 팔아야 예전하고 마진이 똑같이 남는 겁니다. 그러죠? 근데 가격 할인 경쟁에서 많이 파는 만큼 전체 마진은
줄어든 거니까 쉽게 뭐 어떤 매출이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가격 할인을 통해서 뒤따라 추격해오는 아직 현금 흐름이 없는 순수 전기 자동차 업체 후발업체들 스타트업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고, PC방 가격 경쟁하듯이 출혈 경쟁하면서, 그리고 점점 가격을 싸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서 기존의 럭셔리한 다른 튼튼한 자동차 업체들이 내놓는 전기차에 비해서 자기들 것이 더 잘 팔리게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예상보다 점점 둔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확실해질수록 더 둔화될 거고요. 그러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고 전기차를 충전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쓰는 유지 비용, 충전 비용이 내연기관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 침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다섯 번째, 항상 그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터의 캐시우드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테슬라의 가치를 얘기할 때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시스템,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거기에 들어있는 엄청난 그 노하우와 기술력, 그동안 뭐 전 세계 테슬라 타는 사람들한테 다 그 수집되는 빅데이터들하고 자료, 그 기술력은 절대 못 따라가고 이것이 미래 시대에 엄청난 그 테슬라만의 강점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도 무시 못해요. 중국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뉴스로 봤는데, 이미 시내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중국은 많이 돌아다니죠. 예. 거기서 걔네들도 다 자기들만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미국 이런 데보다 훨씬 앞질러져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보다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들이. 그리고 그 자율주행 기술이 처음에 테슬라가 먼저 들고 나오면서 엄청나게 과대 좀 선전을 한 영향이 있는 거지. 저기 벤츠나 그런 데서도 지금 엄청나게 개발해가지고 테슬라보다 더 나은 기술을 지금 보여주겠다 하면서 곧 동등해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개발을 했어요. 나중에 여기 제가 자료에 다 모아놓은 게 있는데, 좀 관심 있으시다 한 번 더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풀 셀프 드라이빙 기술이 많이 독보적으로 축적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뭐 기업의 가치를 얼마나 높여주는지 모르겠는데, 미래 가치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그거를 실제 써먹을 수 있지 않으면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들 하는데,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그걸 우리가 차에 타서 이거를 핸들에 손 안 대고 이용할 수 있어? 그 문제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테슬라는 옵션비를 엄청나게 받고 있죠. 사실 저 같으면 그 정도 돈 내고 그거 추가 설치 안 합니다. 그거 사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핸들에서 이렇게 살짝 손 떼고 사고 날까봐 겁나서, 법에 뭐 단속에 걸릴까봐 겁나면서도 신기해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운전을 해준다, 그런 거 뭐 찍어가지고 동영상에 한 번쯤 올려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실생활에 계속 그 이용할 수 있나요? 사고도 많이 났죠 지금. 그리고 그것이 테슬라의 그 풀셀프 드라이빙 기술이 사기다 하고 지금 소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대 선전이다 하고. 그거 지금 틀어막고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기술이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술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용도 할 수 없는, 그냥 재미로만 잠깐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술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옵션을 추가하려면 돈을 많이 주고 차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전처럼 유동성이 넘치고 4차 산업 시대의 새로운 기술에 막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 그럴 때는 와 굉장한 거다 하고 기꺼이 돈을 내고 기꺼이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기꺼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사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고금리 환경이 되고 경기 침체가 점점 다가오면서 인플레 때문에 쉽게 지갑을 못 여는 상황이 되면 그냥 비싼 장난감 옵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잘 연결이 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자체, 그 사람의 CEO 리스크, 저는 정치적 위험이라고 보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번에 사실 그
인베스터 데이를 한 것도 뭡니까? 이걸 연 것도 이게 거의 뭐 7년 만에 한번 지금 연 거라는데 오랜만에 왜 갑자기 이런 걸 열었을까요? 뚜껑 열어보니까 별로 할 말도 특별한 것도 없던데 주가 살리려고 한 거죠. 일론 머스크의 그 행보를 그동안 쭉 보면 이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좀 주가를 안정시키고 펌핑시킬 그런 필요가 있겠다 할 때마다 이상한 행사들을 막 엽니다. 실제 열어보면 로버트가 나오는데 잘 걷지도 못하는 로버트,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는데 위장막으로 다 가려서 모양도 알 수 없는 그런 꿈 같은 슬라이드 한 장. 저하고 똑같죠. 이렇게 스크린샷 하나 보여주고 꿈만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열광했었죠. 지금 작년부터 트위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많이 떨어지는 마냥에 지금 굉장히 지금 자금 융통면에 있어서 일론이 힘듭니다. 그 사람이 세계 1위 부자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요. 시총으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전체 뭐 그 돈을 자기가 다 쓰고 다니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그죠? 여차하면은 회사의 현금 흐름이 맡겨서 트위터가 뭐 부도라도 나게 되면은 테슬라 그 담보로 빌린 돈인데 테슬라까지 끌고 내려갈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극적으로 지금 1월 말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계속 다시 떨어지게 되면 트위터 지금 완전히 다 살려놓지 못했는데 아직도 좀 남았는데 일론이 골치 아파집니다.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그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빌렸던 그래서 빌려가지고 트위터를 살리려고 지금 쓰고 있는 그 대출금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가가 좀 힘을 앞으로 못 쓰는 것 같으니까 괜히 또 투자자의 날 같은 거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 관심을 모으고 투자금을 모으고 주식을 사게 만들려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열어보니까 역시 괜히 별로 할 말도 없는데 괜히 열었다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유동성이 넘치던 재작년, 작년 초까지는 이게 이런 게 먹혀 들었어요. 뚜껑 열어보면 진짜 별것도 아닌데 엄청나게들 막 여러분 이 테슬라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유튜브 보면은 뭐 니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말한 게 어마어마한 거다 하면서 또 뭐 주가도 빵 오르고 했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으면 어제 그 행사 이후에도 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굉장히 차갑고 시니컬하게들 보죠.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달라진 거고 대세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는 아무리 용을 써도 잘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에 뭐가 있었나요? 아마존 액면 분할 아마존 액면 분할을 정말 소중할 때 쓰려고 전가의 보도처럼 아끼고 있었는데 그 뭐 약발이 하루도 안 갔죠.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좋은 걸 꺼내들어도 안 되는데 이번 그 투자자의 날처럼 테슬라가 별것도 없는데 그 얘기를 꺼내봤자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 위험이라는 건 뭐냐? 아직도 일론은 입조심을 안 하는데 어떤 입조심이냐면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민주당에 너무 반대되고 대놓고 공화당 편을 들어요. 지금 시대는 지금 민주당 시대거든요. 그러면 대놓고 일론을 죽이지는 못해도 일론 깎아내리기 위해서 여러 흠집내기는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이고 관용 학자라고 저는 보는데 계속 틈날 때마다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소송이나 규제 당국에서 자꾸 뭐 리콜해라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로 지금 자꾸 테슬라의 어떤 흠집내기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바이든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바이든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새 대결이 더 심하게 되면 항상 요 공화당 편 쪽에 약간 서 있는 것 같은 일론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혹은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더 규제가 태클들이 작년만큼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앞으로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선방하고 대단한 걸 내놔도 올랐다 내렸다 잘해야 횡보.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은 저는 이제 더 내려갈 거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테슬라도 용을 못 쓰고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제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견지해왔던 입장. 정말 관심이 가고 멋있고 같이 얘기하면 힘이 나고 꿈을 가진 친구이지만 그 친구가 하자는 일에 내 돈 가지고 동업은 안 하겠다.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주고 응원은 하지만 서로 동관계로 섞이긴 싫다. 지켜만 보겠다. 그 입장을 전 아직도 고수하고 있고요. 더 비관적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지금 노래 하나 더 가까웠습니다. 아까 시간에 저기 도시의 그림자의 이어둠의 이슬픔이란 곡이 있었는데 그것만큼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그룹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좋아했던 약간 하드락 계열인데 타인의 거리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도 맨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여성 보컬 김화란 씨의 폭발하듯이 터지는 그런 창법과 성량이 맨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활용점정으로 나오는 노래죠. 네.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